자, HLB 그룹주들 좀 볼까요? 근간 HLB 그룹주가 특히 HLB가 좀 이쁜 행동을 한 거는 사실 예전에 HLB 하면 아주 이제 그 힘들었던 상황이 뭐냐면 미증시가 좀 흔들린다거나 세계적으로 악재가 생기면 원체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괴롭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HLB죠. 또 하나가 셀트리온이에요. 아주 공매도 타겟이 돼버려가지고 뻑하면 괴롭히는데 근간에 너무 이쁜 건 SVB 사태가 생기고 크레디사이스 사태가 생기고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생겨도 얘는 5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추세를 아주 이쁘게 유지해주고 있어요. 물론 발빠르게 미국 정부에서도 대응을 해주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에서도 70조를 넣기로 했어요. 이번에 넣고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대형 은행들에서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누구죠? 그 미국 재무장관 까먹었다. 옐런이죠. 그 옐런 재무장관이 무슨 발표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 미국이죠.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고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탁금 맡겨놓은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그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도 떨어지니까 JP모건이라든가 대형 금융사에서 돈을 넣어주죠. 수혜를 해줘요. 이게 은행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저기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요청했겠죠. 그죠? 좋게 얘기하면 요청, 나쁘게 압박인데 왜 그럴까요? 왜? 제 생각인데 대선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랬든 저랬든 간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은행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죠. 미국에 관한 은행 큰 금융권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엄청 크죠. 미국 미움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막을래 안 막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에 대한 그 리스크가 원체 컸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실 채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에요. 뭐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좋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이 맘 편한 건 아니에요. 아주 가시방석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아무리 내가 HLB가 좋고 아무리 반도체가 좋고 아무리 2차 전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금도 분명히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셨죠?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크게 나면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가져놓고 다시 분할 매수하시라는 얘기예요. 몰빵하지 말고 한 번에 폭 담지 말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증자를 한 번 다 폭 담으려면 바닥에 있고 그 회사 공부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정말 좋았을 때 내동매매에서 폭 담지 말고 미리 참고 기다리고 바닥에서 폭 들어간 다음에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계좌 운영에 관한 얘기고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미증시도 왔다 갔다 불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HLB는 5개월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 바닥, 다중 바닥에 대한 의미를 제가 알려드렸죠. 다중 바닥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주식이 떨어질 때 지켜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걸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쭉 떨어지게 되고 외바닥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만 5, 6천 원대가 오게 되면 굉장히 잘 지켜주죠. 요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HLB가 2만 5, 6천이 왔는데 개인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SNS에서 HLB 2만 5천 왔으니까 우리끼리 모아서 삽시다 해가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지켜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이 오늘이 금요일이죠. 일단 월봉에서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20개선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예요. 한번 20개선을 깨게 되면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주식이. 그래서 제가 22년도 11월 달부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랬다가 패드기로 먹었어요. 자, 많이 떨어졌죠. 제가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20개선이라는 애가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20개선 뚫기는 하늘의 별따기야. 대신에 뚫었다. 이제 룰랄라 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5주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냥 2월 24일이 된 그 주에 한번 뛰고 다음 주에 조정. 그죠? 그리고 저번 주에 뛰고 이번 주에 조정하는 것 뿐이에요. 이번 주만 잘 마감이 되면 역시나 다음 주에도 5주선만 깨지 않은 추세가 유지가 되죠. 리버세라님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쇼커버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공간을 잡아먹는 이게 생긴 게 저기예요. SPA 반도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믿고 가만히 냅두면 일단 첫 번째 매물대인 많은 개인분들이 물린 4만 원대를 가게 될 거고 두 번째 가는 자리는 이런 데가 되겠죠. 이제 5, 6만 원대. 나중에 여기서 리보세라님 얘기하면 의미 없어요. 리보세라님 얘기할 거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2만 7, 8천 원이 왔는데 나는 리보세라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살 거야. 나중에 8만 원 갔는데 난 리보세라를 믿기 때문에 8만 원에 살 거야. 이게 뭐야? 그죠? 똑같은 리보세라림인데 왜 여기서 보냐고. 여기서 봐야지. 그죠?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보시고.
HLB의 주가가 좋아지게 되면 L생, LJ, L태, HLB 글로벌은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HLB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고, L생의 BW 가격은 11,900원인 걸 제가 맨날 얘기해가지고 알죠. 이제 오래되신 분들 알고. 자, 수급기여서는 60기여서만 함께 하면 돼요. 일단 아직은 HLB 행보가 더 좋아요. L생은 주봉에서 추세를 못 틀어놨기 때문에 아차한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데, 오늘이 중요하겠죠. 어제 미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잘 살아났을 때 L생이 20주선 이에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깨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일봉에서도 HLB와 마찬가지로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도 이 정도는 박스권이고 10,000원 초반이나 9,000원 후반이 되면 아무래도 더 사야 되지 않나, 꾸준히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LJ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다른 HLB나 L생처럼 많이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저번 달에 잘 알려줬죠. 5개선만 깨면 돼요. 깬다 하면 60개선까지 밀릴 거고, 이 친구는 수급겨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좋은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 자리가 유지가 되게 되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HLB가 좋아지면 자동으로 다 좋아져요. 특히 LJ는 제가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인데 HLB나 L생이나 LJ 셋 중에서 아마 LJ가 제일 빠를 것 같아.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거래량이 더 확고하게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띄워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살려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2만원, 23,000원 갔는데 이제 와서 HLB 제약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서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선 뛸지 안 뛸지 저도 몰라요. 여기서 사지 말라 때 날아가서 저 패대기도 못 걷죠. 그런데 이왕 살려면 여기서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죠. 싸게 사시라는 거예요. 모든 자산, 주식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땅이 됐든 간에 논이 됐든 농사 짓는 밭이 됐든 간에 아니 싸게 사야 마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원가를 싸게 갖고 와야지 마진을 남겨서 팔 거지. 엄청나게 비싸게 갖고 와 소비자택을 어떻게 팔아? 주식을 싸게 사야지만이 누구한테 팔더라도 자꾸 좋다는 호재로다가 꽂혀서 팔고 싶어도 싸게 사야 마진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LTE가 그 무상증자하면서 가격이 5,000원대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액면 떨어진 가격으로 얘기하면 그냥 5,000원부터 7,000원까지는 이 친구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TE 같은 경우가 5,000원 초반이 오게 되면 웬만하면 사야 돼요.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HLB의 행보가 좋아지게 되면 같이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기를 탈출해주면 좋은데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일단 HLB가 먼저예요. HLB가 살아나야 같이 잘 뛴다 보시면 돼요. 근데 HLB 행보가 좋잖아 지금. 그죠? 가쭉 다 살아나겠죠. 그죠? HLB 글로벌의 주가 H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이제 사실 주식은 우측선에 사는 게 아니죠. 여기가 매집이 있었을 테고, 그죠? 이렇게 여기가 매집이 있었을 테고, 요거에 상승이 있었고, 좌측선이죠. 우측선이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최소한 주가가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격이 좀 모아가는 과정인데 5개월선을 뚫어주고 나가고 안착할 때가 우리가 추세의 전환과 턴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뚫은 적이 없는데 지금 5개월선 가격이 5,960원이죠. 6,000원대만 이쁘게 안착하면 되고 깨지 않으면 돼요. 특히 이 주봉에서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기 때문에 20선이 올라타게 되면 순간 뛰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9,000원까지 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들어온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노터스는 아직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이 친구도 매수올만 하긴 하거든요. 월봉에서 20개선 밑에 있는 게 조금 찝찝해요. 다시 뚫어주고 나갈 때가 제일 좋고,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 해줄 것 같은데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완벽하게 뚫어주면 사실 이 친구도 잘 따라 올라갈 수 있다. 동물 쪽 의학 쪽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동물 쪽 의학 관련 쪽으로서 에일생하고 노터스는 임상 수탁 기관이죠. 동물에 관한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커질 수는 있는데, 노터스 같은 경우 예전에 세력들이 너무 크게 했어요.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예요. 다시 매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V자로 뛰진 않겠지만 이렇게 뛰진 않아요. 근데 아마 꽤 고생은 할 수 있어도 지금의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HLB 글로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왜 이러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중요하냐면, 물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나 프레시지 바이오 형제들이 그 재무가 좋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재무에 대한 리스크로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좋은 건 제가 알려드렸죠.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닥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잘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또 뛰었죠. 제가 프레시바 형제들이 잘 뛸 수 있다고 그랬죠. 어제 몇 프로 갔냐면 23%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어제 우리나라 주식이 좋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자기 혼자 23%를 갖고 얘만 뛰었냐? 얘도 뛰었어요. 프레시바 파마. 얘도 어제 얼마를 갔냐면 29%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도대체 왜? 간단해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주가 폭락을 했죠. 신규 상장할 때 주식을 제가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서 건드는 거냐면 바로 이런 공간에서 건드는 거예요. 바닥바닥 그리고 옆으로 갈 때.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뛸 게 가능하냐면 간단하죠. 주봉에서 제가 이 친구들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추세를 잘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뛴 거예요. 다시는 제약주를 너무 많이 투자하지는 마요. AHB를 투자했으면 다시 프레스바이오로스나 바이오파마를 투자하기엔 나의 제약주가 포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지금 제약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를 너무 많이 투자할 건 아니지만 개별주로 보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뛸 확률이 굉장히 컸던 거고 이거는 파마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꾸 부담되죠. 그죠?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음봉으로 땡땡이를 거리거나 20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살만해요. 파마도 마찬가지로 240원 찍고 나가면 다시 살만하네. 아직 목표가를 못 찍었어요. 파마의 1차 목표가는 15,400원이 되게 되고 로직스의 목표가는 꽤 높아요.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여기죠. 자, 5,400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갈 자리는 더 있지만 두 친구 다 재무가 안 좋고 3, 4월이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사지 마요. 조심해서 사야 되고. 삼진제약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죠. 좀 특수하긴 한데 사실 삼진제약도 이번에 그 정기총회를 좀 거쳐가지고 지금 동물바이오 쪽을 추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물바이오 쪽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제약주 중에 삼진제약의 재무 구조는 굉장히 튼튼해요.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지금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추세는 완벽히 깼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오늘 어제의 저점, 긴꼬리의 저점이 19,900원이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그냥 살만해요. 요거에 살만했거든요. 그냥 분할로 사야 대신에 추세가 우하향일 때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한 번에 몰빵하실 거면 이 투자자답게 강한 투자답게 한 번에 몰빵해놓고 3년 동안 보지 마요. 아예 28,000원 갈 때까지 이해하셨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분할로 잘 사놓으시면 될 것 같고 휴온스 같은 경우도 프레시바이오 파마나 프레시바이오 로직스처럼 완벽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선을 깨고 있긴 해도 이 정도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살만하고 대신에 내가 손절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이전 저점이 27,600원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저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27,600원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 터지고 빵 뚫어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돌아나갈 확률이 상당히 큰 거고 이수앱지스 같은 애들도 앞전에 대량 거래 제대로 들어왔죠. 얘를 믿어야 돼요. 얘 어디서 들어왔냐면 바닥에서 들어왔죠. 물론 다시 바닥이 올 수는 있어요. 지금 제약주가 주도들 안 들어와 있으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뛸 확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거예요. 손절 라인 잡으실 때는 항상 짧게 잡으실 때는 전일의 저점을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아주 짧게 봤을 때. 근데 길게 보시는 분들 내가 분할로 모아간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분할매수 사라고 그랬더니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사고 이런 것도 그나마 이렇게 나면 다행이에요. 오늘 샀는데 분할매수 한다고 조금 샀는데 전일 저점 깼으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아침 9시에 사고 10시에 사고 11시 사고 분할매수 아니에요. 텀을 두고 하는 게 분할매수고 이 의미 있는 거래량 때문에 이수앱지수의 월봉 해치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확률은 큰데 지금 제가 약간 제약주에 약간 주춤하는 이유가 제약주가 시장의 주도들 못 들어와 있고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얘네들이 들어올 거 반도체가 들어올 거고 2차 전지는 이미 다 올라갔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제약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기세가 돈에 대한 매기세나 코스닥 전체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주의 흐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이해하시고 이건 삼성제약인데 저점을 찍었을 때, 최저점을 찍었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문 안 좋아요. 주식의 최저점을 찍으니까 누군가는 잘 보고 있다가 야 이거 해도 너무한데 지금 사. 저점 찍자마자 대량 거래 빵 들어왔죠. 얘네들이 바로 앞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해하셨죠? 누군가는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산 거죠.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2,460원만 깨지 않으면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량 거래 힘에 힘입어
삼성 제약은 뛸 수 있다. 단 재무가 튼튼한 친구들은 아니고 사실 제약주 중에 재무 튼튼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고 다른 달은 모르겠는데 3, 4월 달은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가 그 감사가 부적절 받으면서 위험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 시즌 때 부적절을 받다거나 부적정을 받게 되면 실제로 거래 정지 당하게 되고 상장폐 나고 이랬거든요. 다른 달은 몰라도 3, 4월 달 두 달만큼은 재무제표를 잘 보고 주식을 하자. 그래서 제가 멤버님한테 어제 알려드린 종목 요새 좀 빼놓은 게 있는데 제가 멤버방에서 일단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다 빼놨어요. 지금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잘 날아가요. 왜 빼놨냐면 3, 4월만 조심하라고. 또 하나가 근간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반도체들 중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 모아놨어요. 앞으로는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잘 모아놓고 잘 해놔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50%, 60%, 80% 이런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그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제 멤버방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꾸준히 늘어나다가 요새 이제 시장이 좀 떨어져서 많이 나가시긴 했는데 꾸준히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저희 멤버 이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멤버십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으면 노란 썸네일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벌써 이 반도체 얘기한 지가 이 노란 썸네일 얘기한 지가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이렇게 벌써 장초반 작가 이날 반도체 주식을 얘기해드렸고 이 노란 썸네일을 꾸준히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잘 나와요. 물론 그 중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뱅글뱅글 올라가서 다 뛰죠. 어제 AFW가 상한가를 갖고 SFA가 뛰고 원준이 뛰었습니다. 이게 다 저희 관심 종목 있던 친구들이고 제가 중간중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 올려드리니까 덕선테코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AFW가 상한가를 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삼성 SDI 관련주죠. 이게 삼성 SDI 관련주 중에 아직 안 뛴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바닥권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제가 멤버방에 다 얘기해 드릴 거니까 이따가 8시 30분에 멤버방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이렇게 썸네일 뜨면 요 썸네일 클릭하시면 저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여러 멤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멤버방 분들이 가족적이고 대체적으로 악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8시 30분에 저 아침 먹고 이렇게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